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눈보라와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콜로라도주 등 중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 수혜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유 재산 한도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명이 공격받은 데 대해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4시 30분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쇼핑몰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다 끝내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We got a call of shots fired here at the Citadel Mall behind me. As best as we can tell at this point, there were two groups of individuals that were engaged in a fight when the shooting started. At this time, there is one deceased male on scene here inside the mall. 경찰은 부상자는 3명으로 남성 2명은 총상을 입어 중태이고 여성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명을 붙잡아 이 중 총격범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전 3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한 클럽 밖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총격으로 이어져 20대 남성이 여러 차례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20대 피해 남성은 가족 등 14명과 함께 클럽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젊은 남성 5명이 훔친 것으로 보이는 트럭을 타고 달아나 경찰은 모두 20대 초반 남성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3일 토요일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한 몰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여성 1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는 등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어진 총격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시를 찾은 일가족에게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10대 소녀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모두가 연말 분위기로 들떠있던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11시 30분경 부모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그랜드 센트럴역으로 외출한 14세, 16세 소녀 2명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36세 용의자 스티븐 허처슨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살인미수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10대 2명을 칼로 찌른 용의자 허처슨은 이미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아동학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즐기려고 했던 소소한 행복은 트라우마로 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부모와 함께 동행 중이었으며 이 가족은 점심을 먹기 위해 그랜드 센트럴역에 위치한 카페형 바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두 소녀와 그의 부모를 향해 접근한 용의자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2명의 자녀를 칼로 찔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카페 고객들이 도망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현장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용의자는 칼을 꺼내들자마자 소녀의 등을 찔렀다고 전했습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가족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던 계획이 끔찍한 전과자의 칼부림으로 끝나며 뉴욕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계절 독감 환자가 각 주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까지 최소 530만 명이 발병했고 그중 5만 4천여 명이 입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2월 16일 기준 일주일간 입원 환자 수가 9,800명을 넘어섰습니다. CDC는 이번 시즌에만 전국에서 3,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독감으로 사망한 어린이도 1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NJ1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앞서 변종 바이러스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가운데 21.4% 정도였는데 이번 주 들어 전체 44%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전염이 늘어난 것은 연말 모임이 늘어나고 독감 백신 등 미접종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CDC는 독감과 코로나19 등 강력한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퍼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인 만큼 백신 접종과 개인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눈보라와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콜로라도주 등 중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지역의 일부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미끄럼 사고가 이어져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오늘 오후 콜로라도,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등 동부 지역에는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눈보라 경보는 시속 3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날리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발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북서부 지역에는 얼음 폭풍 경보와 겨울 기상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여행 금지 권고가 내려졌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를 무시하고 여행에 나섰다 1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어제는 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눈과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29일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 날인 30일 토요일까지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이 폭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9시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 동안 강우량은 벤츄라 카운티 0.25에서 0.5인치, LA 카운티는 0.1에서 0.2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또 다른 폭풍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릴 확률은 약 20%로 내다봤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해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부서는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해 아동노동 민사벌금 책정을 아동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이 위반 건당 15,138달러로 올랐다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건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으며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입니다. 최근 뉴욕주도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건수는 모두 4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은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나이, 일의 종류, 미성년자의 학교 출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일 중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데 16세에서 17세의 경우 수업일 전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일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학업 성적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저소득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신청에 걸림돌이었던 보유 재산에 대한 한도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켈은 보유 재산 한도가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현금 가치 $1,500 이하의 생명보험, 은행 계좌 잔고 개인 $2,000, 부부 합산 $3,000 이하여만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상당수의 시니어들이 이 때문에 시니어 메디컬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른 나이에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부작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이러한 보유 재산 한도가 사라집니다. 가주보건국은 지난해 7월 현금 보유 한도를 개인 $13만, 부부 $19만 5천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새해 1월 1일부터는 아예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유 재산은 그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고 은퇴 이후 소득이 낮다면 시니어 메디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메디칼 은퇴하시고 나서 수입이 없어졌지만 재산 때문에 그 메디칼을 신청하지 못하셨는데요. 이번에 재산 한도가 폐지가 되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보유 재산 한도를 초과한 이유로 메디켈을 신청했다 거부당했다면 1월 이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켈 신청 서식에서 관련 재산 항목에 대한 질문은 삭제되며 은행 계좌 내역이나 차량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메디켈 신청을 돕고 있는 이유케어 클리닉은 많은 한인들이 여전히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바뀐 규정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후에 메디칼에 가입을 했었으면 그동안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그 재산을 환수해 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잘못 알고 계시고선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배우자가 살아있거나 21세 미만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은 재산이 있어도 환수해 갈 수 없습니다. 보유재산 한도 폐지는 또 메디켈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경우 기존대로 보유재산 한도가 개인 $2,000, 부부 $3,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미에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행렬은 연말에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길 위에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따라 이어진 긴 행렬, 인형을 손에 든 채 부모와 걷는 아이와 유모차를 미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빠에게 안긴 3살배기 아기는 끝없는 여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Hemos caminado bastante, no sé la verdad como cuántos kilómetros y pues como puede ver mi niña ya no puede más y toca. 크리스마스도 길 위에서 걸으며 맞았습니다. Acostumbrada a estar, o sea, mi cena navideña, con mi familia, pero no en la calle, así como la pasamos el día de ayer. 이들이 떠나온 곳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 중남미, 규모는 6,00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멕시코가 지난 5월 적법하지 않은 남미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이후 최근 국경을 통과하는 철길이 한때 차단되는 등 국경 통제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이주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El acuerdo es que sigamos trabajando juntos y ya tenemos nosotros una propuesta para reforzar nuestros planes de lo que venimos haciendo. 올해 11월까지 멕시코를 통과한 이주자가 68만 명에 이르고 이달에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도 하루 최대 10,000명이라고 미국 국경수비대는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은 이주자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각으로 27일 멕시코를 찾을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자동차 가격과 이자율 상승으로 대출금보다 차 가치가 낮은 일명 깡통차 소유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먼즈닷컴은 지난달 소비자들이 소유한 차량 가치보다 자동차 융자 잔액이 평균 $6,00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20년 4월 $6,07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깡통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평균 5,300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신차가 딜러에서 판매되는 순간 가치가 하락하지만 깡통차 증가 요인으로 자동차 융자 평균 이자율이 신차는 7.4%, 중고차는 11.6%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깡통차 급증세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에도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동차 융자 할부 부담으로 연체율이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압류율도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시장의 스트레스는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재정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약 150만 대의 차량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명이 공격받은 데 대해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26일 새벽 이라크 북부에 거점을 둔 친이란 무장 세력의 근거지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탄절 오후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자폭 드론으로 공격해 미군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크게 다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즉각 보복 공격을 명령했고 미군은 공격받은 지 12시간 만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공격 배후를 자처한 헤즈볼라의 거점 3곳을 공습했다며 미국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선택한 시점과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다만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선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운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민병대 근거지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으로 무장대원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의 미군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이 100번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남부 항구를 공습해 러시아 해군 함정이 파손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락규 기자가 전합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남부 항구 도시 페오도시아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 흑해함대 소속 대형 상륙함 노보체르카스크호를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Але все ж таки робота зроблена колосальна, великий десантний корабель знищено і, власне, поповнив він, власне, той флот, який очолює зараз крейсер Москва. 크림자치공화국 수반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했고 러시아 국방부도 자국 함대의 파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중 하나인 도네츠크주 마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무너져 내린 아파트와 잔해가 쌓여있는 장면을 담은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구 10,000명의 소도시 마린카는 지난해 여름부터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지켜낸 곳입니다. Армия России постоянно занимает более выгодные позиции и расширяет подконтрольные территории на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군이 도시 외곽으로 철수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러시아가 마린카를 장악한 게 사실일 경우 지난 5월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점령 이후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연말 한국 CCM 공연팀이 LA와 애나하임에서 찬양 콘서트를 개최해 타인종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LA 다운타운 더 노브극장을 시작으로 22일과 23일 오후 7시에는 애나하임 콘서트홀에서 한국 KCCM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공연마다 1,4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고 한류 문화 확산 영향으로 K-팝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젊은 타인종 관람객도 많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 공연은 새로운 한국 문화 콘텐츠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이어스와 러빙워십 단원들은 한인뿐 아니라 많은 타인종들의 참여로 미주 지역에서 더 많은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